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담아서 이 동영상으로 뉴스를 이렇게 브리핑하는 경주포커스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게 제가 주간 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앞으로도 계속 페이스북 라이브로 한번 방송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자칫 사소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실수가 어쩌면 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면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또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으로 좀 사전 제작을 하고 좀 정제되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번 주에는 일단 먼저 한번 제작을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가 아니라 이렇게 제작하는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해보고 이게 재미없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하든지 이렇게 또 그 반응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게 더 나을지를 고민하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0일 경주포커스가 전하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은 무엇보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죠.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경주시장 선거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지금 여야 정당 모두 경선이 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이 바로 이렇게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동우, 준하경, 최학철 후보 이 3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실시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백은 동국대 교수 그리고 정현주 비례대표 시의원을 두고 4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당 지지도가 현재 경주에서는 60%를 이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으면 일단 시장선거에서는 매우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 선거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물론 이 정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또 뭐 그렇게 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는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당 지지도 높은 정당인 것은 또 사실이니까요. 일단 이 자유한국당의 경선 소식부터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이 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4월 9일 날 이 자유한국당 경상북도당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을 이 공천 경선 후보에서 배제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어제 저녁, 그러니까 4월 19일 날 밤에 이 포항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가장 좀 잘 축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튜브로 가져온 포항 MBC 4월 19일자 이 경주시장 자유한국당 또는 뭐 경주시장 선거 관련한 뉴스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MBC 4월 19일자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 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선 예비 후보가 있는가 하면 경선에서 배제된 현직 시장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은 정책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장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이동우 예비후보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곧바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주목한 경주 엑스포 사무총장 시절의 선물 전달은 엑스포 홍보를 위한 업무적 성격이었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주 초 이 후보를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주 엑스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수백만 원어치를 사비로 구입해 자기 이름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최양식 현 경주시장은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인 지역구 김석기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적합도 조사를 빌미로 김 의원이 도당 공관위의 이름을 빌려 시민의 뜻과 전혀 다른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중앙당이 김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은 1차 기각된 중앙당 재심을
한 차례 더 요청한 상태로 중앙당의 결정을 더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철, 준하경 예비후보 간의 공방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 후보는 주 후보 측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자질면에서 부적합하다며 주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후보 측은 아내와 관련해 시세 차익이 크게 난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최 후보 측의 네거티브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1일과 22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주시장 공천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인데 누가 후보자로 확정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예, 뉴스 잘 보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경선은 말씀드린 대로 또 뉴스에서 보도가 된 대로 21일과 22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실시가 됩니다. 이 경선을 앞두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 4월 16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멀게는 지난 4월 9일 이 경북도당에서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경선 이 참가자 또 경선 탈락자 이렇게 발표한 이후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선에서 배제된 최양식 시장의 지지자들은 지난 10일 날은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경주에서 또 그 다음 날은 중앙당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18일 날 이 김석기 도당위원장과 면담을 한다면서 경상북도당을 항의 방문해서 김석기 위원장과 약 1시간 넘게 면담을 가졌는데요. 또 가졌고 최양식 시장의 경우에는 19일 날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공천에 대한 자신의 심경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최양식 시장의 기자회견에 관한 뉴스는 경주포커스가 두 꼭지로 어제 경주포커스 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최양식 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은 본래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4월 13일 날 이렇게 한 차례 연다고 했다가 잠정 보류를 했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어제 기자회견이 열렸던 건데요. 먼저 최양식 시장의 4월 19일 날 경시청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영상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와 우리 경북과 경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선거 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할 중앙당의 공천은 본선거 못지않은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최근 우리 도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의 절차는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무시한 한심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회의원의 지역 현실 인식은 지극히 안일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시장 공천 업무가 도당으로 이관된 후 도 공관위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역시장을 적합도 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선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거 없는 숫자를 근거로 현역 시장만을 경선에서 배제한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서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타당성을 잃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현 시장의 배제가 아니라 시민 선택권의 배제입니다. 이는 도당 공관위의 이름을 빌었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개인적 뜻에 따른 그야말로 공천이 아닌 사천인 것입니다. 실제로 공관위 결정 이틀 전에 저는 벚꽃 마라톤이 진행되는 행사장에서 공천 결정에 공식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황당한 경선 배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보수의 심장인 경북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도당위원장 김석기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 최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심한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책임을 김석기 경북도당위원장에게 돌렸습니다. 이 중앙당이 경주를 포항과 함께 전환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서 중앙당에서는 전략공천을 하기로 되어 있던 이 결정을 김석기 도당위원장이
경주는 재난지역이 아니다 이런 회개한 주장을 펼치면서 경상북도 경주시장 공천권을 경상북도당으로 가져왔고 또 이 시장 업무 공천 업무를 경상북도당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져온 이후에는 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던 현역인 자신을 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빌미로 이 경선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최 시장은 김석기 의원이 이 재난지역이 아니다라면서 경주가 재난지역이 아니다라면서 중앙당에서 경북 도당 권한으로 이 공천권을 이관한 데 대해서 어떻게 재난지역이 아니냐, 경주가 아직도 재난 그 지진의 여파가 심하고 또 근래 포항 지진의 여파로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재난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석기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적합도 그 김석기 의원은 계속적으로 이 삼선 현역 도내에 삼선에 도전하는 현역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체 삼선에 도전하는 현역 지자체장들을 상대로 그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도의 70%,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도의 70%를 받는 그것을 일종의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을 했고 경주의 경우에는 65%를 적용을 했는데 이 최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컷오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경선에서 컷오프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양식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게 이미 여러 사람이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지지자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65%라는 정당 지지도 65% 적어도 경주가 60%를 자유한국당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70%면 42%, 또 65%면 그보다 좀 밑을 받아야 되는데 40% 안팎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수치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그 최양식 시장의 발언 다시 한 번 더 이 재난지역이 아니라는 반박 그리고 그 컷오프 기준이 잘못됐다는 그 반박 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이 우리 경주를 포항과 함께 재난지역으로 정하여 중앙당에서 전략공천하기로 되어 있던 결정을 도당 위원장인 이지혁 국회의원이 경주는 재난지역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펴서 도당 관할로 가져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말대로 경주가 재난지역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기와지붕 피해가 복구되었다고 재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은 격감했고 수학여행은 끊긴 상태이고 호조를 보이던 아파트 청약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소비 심리는 심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더하여 발생한 이웃 포항의 지진 피해는 고스란히 경주가 넘겨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여진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심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4년이나 지난 안산은 이번에 우리와 같이 재난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회의원의 지역 현실 인식은 지극히 안일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시장 공천 업무가 도당으로 이관된 후 도 공관위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역 시장을 적합도 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선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합도 조사는 통상 조사 시기상 대개 선거 초반에 당과 유권자들의 기본적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미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선거 종반에 들어와서 민의가 분열되고 역선택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빌미로 현역을 경선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최양식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자신을 컷오프한 것이 매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난 9일날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배제하고 난 이후에 10일날 즉각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일날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각 통보가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사무처에서 보냈는지 어땠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시장은 그 이후에 다시 재심의를
두 번째로 다시 요청을 한 상태라고 어제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당초 계획대로 중앙당이 3월달에 그 결정한 대로 경주를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략공천으로 이 공천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재심의를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재심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무소속 출마라도 하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소속 출마, 특히 무소속 출마는 탈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아꼈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석기 의원을 중앙당에 이렇게 엄정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소속 출마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어쨌든 최 시장 입으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얘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재심 결정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최 시장은 계속 이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공천의 최종 권한은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최고위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이 최 시장의 그 최종적인 입장인데요. 그러나 21일, 20일 그 경선이 실시가 되고 23일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도당이 경선을까지 거쳐서 한 후보를 하지 않고, 공천하지 않고 이렇게 재심의를 한 최 시장을 공천을 하겠느냐, 이건 좀 이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최 시장은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렇게 자유한국당 공천자도 결정이 되고, 또 재향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도 다음 주에는 결판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 뉴스들은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양식 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초중학교 동기 동창, 그리고 30년 동안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정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우정이 사실은 이번 경주시장 공천을 계기로 엄청나게 금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4월 7일이면 벚꽃 마라톤 대회가 열린 날입니다. 이 벚꽃 마라톤 대회 당일날 땅 스타트를 하고 그 이후에 김석기 국회의원 또 최양식 시장이 잠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만남에서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이 크게 엇갈립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벚꽃 마라톤 대회가 열린 4월 7일 아침에 만났다는 것은 둘 다 만났다,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대화 내용은 크게 엇갈립니다.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엇갈린 이유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최양식 시장이나 지지자들은 이 4월 9일날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 시장 경선 배제를 결정을 했는데 그 이틀 전인 7일날 김석기 도당위원장이 최양식 시장을 만나서 컷오프된 사실을 통보했다. 이건 이미 최 시장의 컷오프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던 것이고, 이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자를 발표한 것이다. 결국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입을 빌린 김석기 의원의 밀실사친이 아니냐. 그 유력한 증거가 4월 7일날 공관위 발표 이틀 전에 김석기 국회의원이 최양식 시장에게 최 시장 컷오프 됐다, 이 사실을 통보한 것만으로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도당위원장이 이 사실을 통보한 것만 자체만 보더라도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김석기 도당위원장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증거라는 것이 최 시장이나 지지자들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석기 의원은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날 최 시장과의 만남에서 컷오프 경선에서 배제가 결정됐다는 말을 결코 한 적이 없다. 그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일날 그 경북도당에서 최양시장 지지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19일날 다시 최양시장 기자회견에서 제가 다시 그 질문을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컷오프 됐다고 최 시장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어제도 공식 자리에서 밝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컷오프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4월 7일 만남의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이 4월 7일 발언에 대한 김석기 의원과 최양식 시장의 발언 각각 한번 다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석기 의원의 발언은 4월 18일 날 최양식 시장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 말이고, 최 시장의 발언은 19일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시장을 4월 7일에 만났습니다. 제가 최 시장을 만난 것은 사실은 다른 후보는 제가 만나야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최 시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만날 때마다 중앙당에서 내려온 컷오프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을 올려야 된다. 여론을 올려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4월 7일 날도 나는 방식 거짓말이에요. 경북 도로에만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마라톤 스타트 하고 제가 일본어 정치하고 참여.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거기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보여줘 지금요. 아닙니다. 공개하세요. 서로 공개하세요. 보장은 있으니까 가져오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 시장을 만나서 컷오프 결정됐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친구를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공관위가 이미 구성되었을 때 모 인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벚꽃 마라톤 하는 날 국회의원이 아마 통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통보받기가 싫어서 자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침 조반을 하고 난 뒤에 차를 한잔 하자고 해서 차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컷오프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월요일날 열렸어요. 월요일날 열렸고 토요일인데 열리지도 않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내한테 어떻게 통보하느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권한 없는 도당위원장이 어떻게 공관위 결정사항을 이 자리에 나한테 미리 통보를 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내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단히 일어나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온 거죠. 네. 보시면 결국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게 뭐 결정적으로 그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이전에 또는 뭐 김석기 위원장의 의도대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 시장 지지자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이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후사비로 세우고 결국 도당위원장 김석기 위원장이 최양식 시장을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발언은 그 진위는 매우 두 분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김석기 위원장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최 시장은 나는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형편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겠죠. 어쨌든 이 두 분이 길게 보면 한 36년 정도 우정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최양식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에서 경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약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챙길 것도 물론 정당이 챙길 것 많이 챙겨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배제한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김석기 의원은 내가 친구 잘 되게 했으면 잘 되겠지 뭐 그 배제한 일은 결코 없다. 다만 이 컷오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최 시장이 배제된 거다. 참고로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공천 파동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이 그 주변에서 지켜본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우정도 정치라는 게 또 뭐 정치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정치와 연관이 되는 아마 권력일 텐데 권력이라는 게 우정보다도 훨씬 더 살벌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 한 사람 이동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동우 후보는 경선을 앞두고 일단 좋지 않은 악재가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우 후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구민, 그러니까 경주시민 한 100여 명에게 본인 명의로 이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4월 1일 날 경북지방경찰청이 이동우 후보 자택, 승용차, 휴대폰 등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그때 이 후보 본인은 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특히 베트남에서 열린 호치민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서 또 청와대 기념품이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정상적인 홍보 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4월 2일 날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고,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신문이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어쨌든 경찰 수사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북지방경찰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일 날 압수수색을 했고, 그동안에는 이동우 후보로부터 이렇게 기념품을 받았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수사가 최종적인 단계, 막바지 단계에 왔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지난 17일 날 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이동우 후보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은 조사를 했습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4시간 정도 되죠. 14시간 동안 이동우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8일 날 이 담당 수사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수사가 진행이 막바지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우 후보가 예비 후보가 4월 2일 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부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행위 의혹 제기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인 2017년 베트남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베트남과 한국의 내용이 워낙 작고 근로자, 이민 등으로 관계가 많아서 베트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주인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터키하고 확실히 달랐습니다. 특히 저희 개인 지연들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높았습니다. 하나, 엑스포가 공식 초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엑스포에 인연과 관심이 많지만 못 가시는 분들이나 저희 지인들을 중심으로 기념품을 많이 드리는 것이 그나마 이미지를 좋게 유지하고 엑스포 홍보를 지속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언론과 청와대 메시지 기획, 정책 기획 관리를 경험한 본인이 지난 4년 9개월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활동한 정상적인 활동을 평가해 주기는커녕 4년 9개월간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을 사전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로 몰아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실로 통탄한 일입니다. 제가 하도 이거를 많이 하니까 엑스포 나오고 나서도 조직적으로 대량적으로 무슨 기부물품을 엑스포 아니라도 수법을 살려서 막 하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수사당국으로서는 그래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제보가 들어오고 이러니. 그래서 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경선 관련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학철 후보, 준하경 후보 이 두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학철 후보는 17일, 19일 지난 이번 주에 두 분씩이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준하경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후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도 하기도 했고, 또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런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이 경선을 좀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요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준하경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의혹 제기가
여러 차례 소명도 했고 설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근거도 없고 또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던 그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 저희 신문은 아닙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좀 악의적인 보도 내용이 있다. 이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최근에 제소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먼저 그 최학철 후보가 17일 회견에서 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 준하경 후보 장모 소유의 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안 예산 49번지 2만 300평방미터의 임야 가운데 일부가 주 후보 배우자 및 주 후보 자녀 등에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지분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정상적인 거래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또 19일에는 그 준하경 후보의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가 2000년 8월 달에 경산시 백천동의 밭 2876평방미터 약 870평의 부지를 1억 한 5천여만 원에 매입한 뒤에 2006년 6월 달에 주택건설업체에 12억 원으로 매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고 이건 여러 가지 개발 정보를 알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다. 이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그래서 공무원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것 아니냐. 또 이 공적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신의 영리를 추구한 것 아니냐라면서 후보 사퇴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최학철 후보 그리고 최학철 후보 캠프에서 제기한 이 의혹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는 보이들이 모두 일부를 요약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으로서 감히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준하경 경주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땅 자체를 부인께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한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뭐 10억이라는 차익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주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차피 본선에 가서 치열하게 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이 한번 털어보자. 최악체는 잘못된 거, 역시 잘못됐으면 사과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명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만들어져서 어울려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충분하게 했을 때에 본선에 가서 경쟁력을 더 높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선거를 8번째. 저희 부인께서는 토지 매입 후에 유치원을 건축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8월 9일 경천시 백천동 166번지 전 2876제곱미터 약 870평은 1억 5천만 원의 경매를 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는 것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지구에 지정이 되면 일체의 행위가 제한이 되고 부동산 투기 현상이 일어나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의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 시주택공사, 그 다음 지방공기업 이런 업체들만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토지는 100%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준하경 예비후보가 이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아파트 토지 내에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유치원을 이 안에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영유가 속정법에 의해서 이 안에 별도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원이 아파트 부지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내부 블록 안에서 1994년 6월에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속에는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 내용을 보고 이 당시 준하경 예비 후보가 MBC 보도 내용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사권을 가진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이고, 이 사업의 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2000년도에 매입을 해서 2006년 사이에 매각할 때까지 본인의 주장을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유치원을 하고자 하는 게 실제로 토지 매각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사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더 개인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안에 유치원을 반영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내용을 형법상으로 얘기하면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법 저촉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9일 날 그 최학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 최학철 후보가 했던 말은, 또 선거사무소 최학철 후보 캠프에서 했던 준하경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일부 이렇게 전해드린 거고요. 그 주 후보 측에서는 흥해읍 용환리 주거지역 토지를 지불 분할하게 된 것은 이 부지가 인근 자연 녹지 지역과 가격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형제들 간에 지분 공유를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정상 자기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도 이렇게, 또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소유권 관계, 아무도 이렇게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이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분을 지분 분할했고, 나머지 자연녹지 지역분도 2015년에 지분 분할을 했다. 이 형제 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제가 쪽 형제들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은 일절도 안 했고, 뭐 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의혹 제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경산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좀 보시는 영상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오래전 꿈이었던 그 유아교육의 꿈을 위해서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다시 또 전문대학에 편입, 또 대학원까지 그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유치원 경영, 그 유아교육에 대한 강의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평소 유아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실천하고 싶은 그런 유치원을 만들고 싶어서 경배로 나온 땅을 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팔아야 그 업자적 요구대로 팔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동산 투기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개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발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공개적인 경매 정보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낙찰을 받았고, 또 세금을 납부하고 이루어진 정상적인 실명 거래를 이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그 준하경 후보가, 이건 뭐 본격적인 의혹 제기 이전에 그 SNS 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이 떠다닐 때 그 시점인데요. 4월 11일, 4월 9일 날 이 경선자 결정이 되고, 그 이튿날 4월 10일 날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경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덧붙여서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번 3월달에 제가 당에 우리 재산 관련 신고했지 않습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선관위에도 제가 그들을 제출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35건입니다. 그 중에 31건은 우리 집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법정 상속과 증여를 받은 재산이고 나머지 경산에 있는 제가 논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가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필지 500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우리 집사람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대구에서 경영하는 유치원이 하나 있고 우리 애들이 이제 공부하느라고 서울에 살고 있던 그런 전셋집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전세입니다. 전세. 그거는 이제 4월 말 되면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법정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자기 유아교육 철학을 한번 실천하는 좋은 유치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제 집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저축했던 돈도 있지만은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애인이 좀 있는 집안에 여식이 돼서 부모님으로부터 좀 받은 재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인데 마침 경산에 백천동이라고 대구 신학대학 맞은편에 그 밑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위에 빈 큰 건물이 있었어요. 몇만 평. 그게 1998년도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요 땅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 안에 소위 경매로 나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2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값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응찰을 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택지 개발이 되면 반지를 받으면 유치원 짓기가 딱 좋은 땅이다. 그렇게 해서 응찰을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지금 생각 나빴는지 이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아주 기분이 좋게 왔더라고요. 와서 내놓는다 보니까 저는 뭐 행정을 한 사람이니까 법을 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참 골치 아픈 땅이야. 내가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내려놓으셔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땅은 경매로 넘어왔는데 위에 건물은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게 비록 전이긴 한데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위에 대사와 축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가 이게 세월이 2000년도에 저희들이 땅을 경매를 받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오르지 않으니까 또 지주들 간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 택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택지 개발 오래도록 안 되니까 그 조합이 해산이 되고 그런 와중에 있다가 2006년부터 갑자기 전국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해서 제가 그때는 서울에 가 있었어요. 서울에 이미 정근을 가서 있었는데 제 집사람이 그 아파트 업자가 와서 이것을 좀 개발을 하는데 좀 사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네 재산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만 어쨌든 환지, 네가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산 땅인데 환지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택지 개발 같은 건 환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아파트 일단 개발되고 나면 유치원 부지가 분양 나올 테니까 그때 분양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는데 당신 혼자 팔지 않으면 이게 되나? 그래서 잘못하면 공직자 부인으로서 알바비 한다는 그런 오해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 생각은 그대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동산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투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투자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요.
어떤 단기 차익을 노리고 토지 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금매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 또는 타인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활용해서 활용한다거나, 또는 그 개발 행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야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당한 차익이 난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공직자의 가족은 어느 누구보다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기 집사람이 하나의 경제인 주체로서 자기가 정당하게 번 돈과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떤 자기 평소의 꿈인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비난 외도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보셨습니까? 이 주 후보는 오늘 아침에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던데요. 여러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소명자료도 제출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추가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정병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두고 또 열람하겠다면 누구든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인 억지 주장 비방만 하고 있다. 특히 또 개인정보 좌측 후보 쪽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병자료는 제가 쪽 개인정보보호 위반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필요하면 와서 열람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자료만 내놔라고 한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시민만 믿고 묵묵히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좌측 후보 쪽에서는 여러 의혹을 안고 이번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무소속 후보에게 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 당내 경선에서 의혹을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 후보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준하경 후보 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이미 공개했고 소명자료 또 소명도 했다. 그런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네거티브다. 이런 게 준하경 후보 입장인데요. 정당한 후보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 이건 뭐 사실은 그 경계가 참 한편으로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시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 최학철 후보 쪽에서 제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또 준하경 후보의 해명 내용, 이 경주포커스가 다른 어떤 언론보다도 상세하게 주장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그에 관한 해명도 상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주포커스 홈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음 주 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공천은 확정이 되고 또 누가 확정되는지를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별도 인터뷰도 한번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행사 소식, 다음 주 이어지는 몇 가지 소식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4월 27일이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대통령이 북미 회담의 성공적인 회담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회담이 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 또 우리가 정전협상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하는 선언도 할 수 있고, 또 항구적으로 북미 간에 이렇게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뒤흔들어도 놓겠다. 그래서 남북이 한마디로 냉전, 전쟁, 대결, 분단 이걸 끝내고 평화로 가는 그런 중대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일단 우리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고요. 또 북한 또한 이 기회에 핵 문제도 좀 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정상적인 국가 내지는 경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북미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이 70년 넘게 수십 년 이어져 온 이 남북 대결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해소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분단을
고착화함으로써 이 분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속을 차려왔던 세력들이 너무나 강고하게 많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순순히 놓을까요? 수많은 방해가 있을 거고 조금의 틈만 보이면 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평화 세력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이 평화로 가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주 포커스가 함께 기획을 하고 준비했던 것이 경주에도 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우 많겠죠. 실제로 그 목소리들을 한번 한자리로 모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무엇이라도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25일날 오후 7시에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통일 문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음악 공연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통일에 대한 기운을 염원을 한번 새겨보는 그런 가볍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공연비도 없습니다. 그 아동센터의 아이들 선생님들의 오카리나 공연 등등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함께 해주셔서 이 통일의 경주에서부터 이 통일의 기운을 한번 모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행사 소개도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 계례하나에서는 그 다음날 26일날 오후 7시 경주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독립영화 해원을 상영을 합니다. 현장에서 6천을 받고 당일 판매도 하고요. 또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27일 오후 7시에는 경북노동인권센터에서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자단의 이사장을 초청한 강연에 넣어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함께 고민되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 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그리고 또 5월 말 6월 초에 예정이 된 북미정상회담 이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의 대결을 끝내고 완전한 끝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평화로 가는 그런 남북 평화의 새로운 기운이 활짝 열리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4월 20일 날 경주 포커스가 만든 한 주간의 동해상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많이 부족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주 포커스 김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